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종이방패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건데 왜 닉네임이 종이방패인지 아세요? 막아주는 건 있는데 약한 거야. 그래서 종이방패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닉네임이 나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종이방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종이방패,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뭔가 방어는 되는데 약한. 그죠? 좀 내구도가 좀 떨어진. 그쵸. 약간 그런- 초보템 같은 느낌이죠. 레벨 한 1에서 20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방패. 그쵸. 약간 처음 해주는 방패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NPC 방패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NPC도 은근히 세서. 그러니까 NPC가 그 퀘스트로 네. 주는 방패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이구야.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닉네임이 나왔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종이방패입니다. 일단 먼저 그 종이방패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어떤 스님께서 탁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탁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탁발을 하시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이제 불자셔서 마음이 딱해서 이제 시주를 했는데, 이제 공짜로 받을 수는 없고 네. 사주를 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을 말씀드렸더니만 기가 애매하게 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센데 이게 센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약하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귀신들을 잘 밀어내고 귀신들을 못 보는데 그렇게 당했던 귀신들이 네가 기가 약해졌을 때 너한테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플 때 귀신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말 자체로 감기래요. 기운이 감소할 시즌이라고. 그래서 저는 유독 감기 시즌에 되게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너 지금 여자친구가 많이 아프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고 나서 되게 잔병이 많아졌었어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약한 지방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랑 그 여자친구랑 같이 지나갈 때 너한테 밀리는 거를 너한테 못 가니까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소름 돋는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 기초 스토리고요. 네.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키워드는 기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가 좀 신식 학교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났었어요. 잘 안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제가 너무 감기가 심하게 들렸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돌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돌비한테 전화가 와서 야, 같은 반 여자인 친구들 중에 A, B, C가 있는데 걔네랑 같이 놓고 온 책이 있다. 네. 혹시 그거를 가지러 갈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A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보이는 감기약이랑 해열제랑 진통제를 때려 먹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가는 동안 약 기운이 돌고 몸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고 5층에 있는 교실에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랑 그 돌비는 먼저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기 버튼을 다 눌러놓은 거예요. 층마다. 처음엔 4층에서는 야 장난하지 마 무섭다. 3층에서는 이제 욕설이 조금 섞이고 2층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1층에서 문이 땡 하고 열렸는데 그 1층이랑 2층에서 그 사이에 반만 엘리베이터가 걸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원래 저도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난이면 치마 같은 거는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옷에 대한 수습도 없이 그냥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다 쓰러져 있고 검은색 스타킹 신은 여자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 돌빈이 키가 작았고 저는 그때 당시 키가 되게 그때 당시는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서 한 명 꺼내고 한 명 꺼내고 한 명 꺼낼 때 동안 그 서 있는 여자애는 계속 저를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서 있는 친구 발목을 잡으려고 딱 올라가는 순간 누가 저를 들어서 위로 던진 거예요. 그 돌비랑 경비 아저씨가 저를 위로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뭐하냐, 너 미친 거냐, 뭐하냐라고 계속 욕을 하길래 아니 저기 지금 애가 하나 서 있잖아 라고 하고 딱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제가 분명히 3명이랑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3명을 다 꺼냈어요. 예. 그리고 여름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는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고 저는 거기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구급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다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랑 돌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이랑 2층에서 반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CCTV를 보니까 제가 그 3명을 꺼내고 그 엘리베이터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뭐야? 그거를 경비 아저씨랑 돌비랑 그걸 보고 저를 이제 들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 기운에 취해서인지 정말 감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해프닝이 끝났어요. 아, 나 그냥 홀린 이야기가 하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제보를 하고 나서 이제 돌비랑은 아직도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돌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이제 제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A 번호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인데 A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그날 이후로 영안이 트여서 실제로 지금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헐, 예.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만 봤대요. 네. 그 검은색 스타킹 신은 그 무언가를 보고 정말 한순간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2층에서 딱 멈추는 순간 다 그냥 스르륵 하고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A는 정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걔가 계속 한 명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그 상태에서 기절을 하고 그 일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자기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예. 최근에 자기가 기운이 제일 셀 때 학교를 한번 찾아갔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없더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일 정도로 넘기고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걔가 어디 가서 또 네 얘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근데 오늘 마침 해버렸네. 네, 지역은 달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묘하면서 소름 끼친다, 이 이야기가. 네, 조금 그런 네. 일이 있었고. 그러면 두 번- 또 네, 다음 이야기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아까 그 스님에 관한 이야기. 오. 제가 직업을 좀 늦게 가진 편이었는데 네.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루프탑으로 돼 있어서 되게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오. 바베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의 회사에서 많이 와요. 회식이라든지. 그래서 정해진 메뉴도 없고 그쪽에서 원하는 메뉴를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식으로 코스를 짜주는 거예요. 양식이면 양식으로 코스를 짜주고. 그러니까 좀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하필 한중양이를 다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진급을 한 거죠. 근데 유독 4번 룸에
중식 음식이 들어가면 오늘 당장 들어온 재료로 음식을 하고 간을 보더라도 항상 컴플레인이 들어와 있고 음식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제가 빠르게 올라가서 중간 관리자가 돼버렸으니까 예. 제가 직접 서빙을 가요. 죄송합니다라고 와서 서빙을 가면 또 그때는 이제 좀 괜찮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좀 그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기는 바쁠 때 아니면 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창고나 알바 온 사람들 짐 놔두고 약간 이런 룸으로 바꿔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휴가 기간에는 저희도 약간 휴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비건 메뉴를 하나 개발을 하고 싶다. 근데 그걸 테스트하실 만한 스님이 한 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저 4번 룸에 안내해보자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저도 좋아요 하고 이제 스님을 초대했죠. 네. 그래서 초대해서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4번 룸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스님 거기 아직 안 치웠는데요 이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들어갈게요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는 게 고기랑 해물 듬뿍 들어간 짬뽕 하나랑 탕수육 하나랑 비건 메뉴 하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이제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와서 이제 많이 친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 이제 드디어 스님 그만두고 무속인을 하시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지고 와달라고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정말 저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렸죠. 근데 갑자기 스님이 그 음식을 받으시더니만 짬뽕이랑 탕수육을 바닥에 그냥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식 음식만 드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나름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예.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다가 저분이 뭔가 있지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원래는 그런 국물류가 쏟아지면 마른 걸레로 국물을 흡수한 다음에 얼룩을 닦잖아요. 네. 그래서 막내가 걸레를 가지러 갈 때 제가 야 젖은 걸레만 가져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씩 웃으시더니만 이제 좀 아시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시 나갔다 오라고. 이제 나가서 저 사람은 뭔데 형 음식을 쏟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장님도 뭐냐 저 사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제가 괜찮다 다들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시자 이러고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서 들어갔는데 국물이랑 건더기가 다 말라있는 거예요. 오. 탕수육도 정말 다 쪼그라들어 있고 예. 좀 음식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탕수육 소스가 전분으로 만들거든요. 네, 뜨거울 때는 그게 좀 액체처럼 되는데 나중에는 굳어요. 네, 맞아요. 젤리처럼. 근데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젖은 걸레로 닦자. 이러고 닦고 나서 스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터가 옛날에 있던 불법 도박장이래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이야기 그렇게 전자식이 아니라 정말 타짜들이 타짜들. 오고 탄을 쓰고 꽁짓돈을 빌려주고 진짜 우리가 흔히 타짜에서 보는 그 하우스가 여기였대요. 오. 근데 유독 한 분이 팔다리를 뒤로 묶인 것처럼 뒤로 꺾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중국 음식 시켜주신다면서요. 약속했잖아요. 저도 주세요. 계속 이걸 반복을 하더래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얘기하고 제가 딱 가는 순간 제가 음식을 딱 내가는 순간 그 귀신이 내 거 줘. 또 너희들만 먹지 말고 나 침 뱉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귀신이 먹은 음식은 상하거나 맛이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쏟아버리셨다. 팔다리가 성치 않으니까 식탁으로는 못 올라오는데 침은 뱉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바닥에 쏟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실제로도 괜찮아졌어요. 컴플레인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팁이 들어왔었어요. 오. 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데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자네가 갖다 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갖다 줬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네가 약하더라도 방패는 방패야. 자네가 밀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업계에서 좀 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 남자들이 정말 절대 다수예요. 그리고 불을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나마 기가 조금 있는 애가 양기랑 화기를 똘똘 뭉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평소보다 더 셀 수밖에 없다. 오. 그러니 네가 이긴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보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을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순간 되게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묶인 상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 과격한 언행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냄새인지 음식 냄새인지 칼 냄새인지 쇠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냄새 때문에 되게 발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순간 예. 그래서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같이 잘 지내고 있으면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네. 뭔가 암묵적으로 서로 이렇게 아는 정도면 그 네.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거의 없었나요?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오. 이제 그분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자시라고 네. 제가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먼저 연락을 주지 않으세요. 이것 또한 인연이고 끊어지면 인연이고 계속 붙어있는 것도 인연이니까 굳이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가 그 주변에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거죠. 스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생긴 일은 하나 더 있긴 한데 혹시 제가 이제 스님한테 네. 항상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무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식이 쌓이고 있는데 스님이 저한테 팔자가 구업을 지을 팔자다. 그러니까 말로써 죄를 지을 팔자다. 네. 혀 조심해라 진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도 못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 후에 제가 구업을 끊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무서우면 바나나를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20살 때 겨울에 종강을 하고 방학이 됐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헬스 같은 운동은 안 해요. 격투기 쪽 운동을 좋아했는데 어머. 그때 당시에 이 유도랑 권투가 취미여가지고 오. 아침에 일어나서 권투 갔다가 저녁에 유도 가고 다시 몸풀기로 권투하고 끝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한 사이비 분이 오신 거예요. 기운이 되게 맑으시다고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고. 근데 저도 항상 씻을 때 거울을 보니까 네. 제 인상이 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인상이 좋다라고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이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상이 좋대요. 그래서 그러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악취미가 있었던 게 그분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제가 오히려 말로 그분들을 멘탈을 흔들어요. 말로 계속 거기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아니까 그쪽에 대해서. 네. 그런 악취미가 있었는데 혹시 게임 중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아세요? 알죠. 저 했었어요. 거기 혼천교라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나오는 그 세력들 중에서. 네네.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하다가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저는 혼천교 어디 지부인데 저희 쪽으로 가서 같이 공부 더 하실래요? 하고 제가 그분 손목을 딱 잡았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도망가게끔. 근데 그분이 안 도망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다가 예전에 스님한테 들었던 썰이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리에 머리 둘 달린 뱀이 있다. 하나는 되게 그쪽을 물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그 물려는 뱀을 방해하고 있다.
그쪽에서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쪽으로 공부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다 거짓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나름의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저기서 누가 봐도 건장하신 남자분 3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한테 빌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 살려주세요 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안전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운동하고 있는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장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근데 일단 운동하러 나왔던 거고 운동을 하자. 그리고 막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때가 4층에 권투장이 있고 3층에 유도장이 있어요. 네. 두 분이 친구분이시래요. 그래서 같이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그 남자 3분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운동할 때 동안 기다리고 있던 거. 근데 그때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항상 바나나를 먹었었는데 네. 이게 운동 끝나고 나서 힘이 다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몸이 깨어난 기분인 거. 몸이 활성화가 되는 기분이고 네. 안 그래도 바나나도 먹었으니까 당분도 들어가니까 몸에 힘도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오시더니만 경찰 배지를 보여주세요. 신고받고 왔다. 잠시 서로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차에 타라는데 경찰차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일반 차예요. 일반 SUV예요. 근데 그때 머릿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친구네 형이 경찰 됐다고 되게 자랑을 저희한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줬었어요, 저희한테. 이게 경찰이라는 증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경찰 배지는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에서만 나왔지 지금도 경찰 배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무조건 아니다 얘네들 하고 한 명을 눕혔어요. 한 명을 이제 다리 걸어서 눕히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아파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관장님들 그 두 분께서 술 마시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딱 본 거예요. 저를. 야 방패야 무슨 일이야 하고 딱 봤는데 이제 그분들도 눈치를 챈 거죠. 뭔가 있다 하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쪽에서는 계속 경찰 배지를 보여주면서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저희는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죠. 그럼 공무원증 내놔봐라.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어리더라도 본 건 있습니까? 아니 나를 데려가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긴급체포도 아니고 영장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잡으니까 이제 관장님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거기서 좀 이제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났는데 다 그분들 이 바닥에 눕고 일어났는데 예상을 했어. 그냥 네. 원터치지 그냥. 네. 근데 그 권투 관장님 손에 피가 엄청 묻어있나 옷이랑.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야 119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넘어뜨렸는데 자기 옷 속에 있는 칼에 자기가 찔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래서 관장님은 넘어뜨리고 나서 바로 지혈을 한 거죠. 근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급차 부르고 나머지를 이제 끌고 갔어요. 네. 끌고 가면서 이제 저도 같이 끌려가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관장님이 되게 멋있게 이거는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니까 어린애는 가라. 너 집에 가라 지금. 그리고 이제 사정사정 얘기하고 저를 이제 집으로 귀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래도 증언할 건 증언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장난이었고 이분들이 그때부터 따라왔던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쪽에서 부정하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냥 공무원 사칭, 경찰 사칭한 거랑 납치 미수로 입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럼요. 손발이 발발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합의를 보겠다는데 얘기를 할 거냐 라고 저한테 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볼게요 하고 얘기를 들으러 딱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갔다 올게, 꼭 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뭐 하시는 거냐고 하고 끌고 갔어요. 저는 그 꼭 올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구업을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날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아는 신들한테 모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스님한테. 스님, 저 이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망가시라고. 내가 볼 때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머리를 미시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내 운명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 완전히 밀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예. 스님이 저는 군대 가라고 하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오실 줄 몰랐다고, 저는 군대로 도망가라는 얘기였다고.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아이고 스님, 너무 남은 창피해서. 반찬보살. 그때 스님도 이제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입대하게 됐죠, 그때. 그렇지. 그래도 그리고 머리 나서 자르니까. 네, 그쵸. 그냥 머리 다시 자를 필요도 없었고 그냥 기다렸다가 머리가 알아서 자라니까 그대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됐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이야 이제 아무 일도 없었고 하니까 웃고 넘기지만,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빨리 한 번이라도 빨리 꺼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 칼에 찔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운동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신은 무서워해도 사람은 안 무서워하지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사람은 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우리 모두 사이좋게 한 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피 묻은 칼을 보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맞아요. 예. 야, 오늘 종이방패님, 그래도 방패 중에서도 약한 방패는 아니신 것 같네요. 왜냐면 좋은 무기를 가지셨잖아. 단련을 건방이네, 해야죠. 건방. 네. 예전에는 방패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방입니다. 공칼 너무 검도 다행이죠. 있고 이제 방패도 있으니까. 야, 이거 스님이랑 있었던 인연의 이야기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확실히. 요즘도 계속 연락드리고 이번 기회에서 또 한 번 더 연락드렸었어요. 그럴 때 스님에게, 스님 혹시 귀신을 보셨다던가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저에게 들려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해줄 수 있으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센 것들은 자기 얘기 들으러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추려서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난 또, 너의 방패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네. 이럴 줄 알았는데, 감당할 제가 이야기들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되면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돌비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종이방패님. 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냥 종이방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종이가 여러 겹이 겹친 그런 강력한 방패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스님과의 그 연관된 이야기들도 정말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살면서 이상한 일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카톡 아이디는 바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